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최근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고 연준의 거듭되는 말로 인해서 시장의 등락이 거듭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떤 특정 재료로 인한 테마성의 업종들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좀 테마가 형성되는 곳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2030년 부산에서 열릴 수가 있는 엑스포입니다. 이와 관련된 결정이 오는 2023년 11월 28일 날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상승폭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업종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 부산 엑스포라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시죠. 국제 3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엑스포가 있는데요. 엑스포 하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 있었던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엑스포와 지금의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사실 그 규모나 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박람회라는 건데, 이 박람회,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정한 이 공인 박람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세계 등록 박람회가 있고요. 하나는 전문 인정 박람회, 그러니까 세계 박람회와 전문 박람회인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개최국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인데요.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계다 보니까 광범위한 주제가 메인으로 되고요. 그리고 전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특정을 한 주제가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의 차이가 큰데요. 세계 박람회, 그러니까 지금 2030년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요. 나머지 참여국이 자국의 경비로 국가관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지만 비용을 내주고 나머지 그 모든 부스 같은 경우는 참여국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있었던 전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축하고 참가국에게 유무상 임대입니다. 보통 무상 임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을 자국이 주최를 하는 자국이 대부분 다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세계 박람회다 보니까 참여국부터 시작해서 그 여파가 기존의 전문 박람회하고는 비교가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요. 2010년, 15년, 20년, 5년 주기마다 있었던 이때의 이 경제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2023년에 열릴 엑스포에 만약에 한국이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생산 유발에 대한 파급 경제 효과만 4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이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제가 현재 세계의 대전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그리고 부제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참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기체 비용이 6조 5천억인데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43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올인을 해서 따와야 될 판이죠. 과거 올림픽하고 월드컵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이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는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부산 엑스포의 유치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로마와 사우디, 한국 세 개 국가의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3위였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2위의 싸움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로 직전 2015 밀라노 엑스포를 이탈리아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2026년 동계올림픽에도 힘을 쏟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압도적으로 1위의 지지율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한국이 지금 2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각각의 지금 장단점과 어떤 개최 가능성에 유치 가능성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인접국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행사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팔 전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근간을 뒤바꾸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도 굉장한 많은 비용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오사카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상적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는 대륙별 안배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열리도록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8년도에 오사카 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연속으로 아시아 개최지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사실 이건 통상적인 어떤 암묵적 룰에 조금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투표 국가가 182개국이라고 하는데 2023년 6월 21일에 이탈리아에서 보도한 걸로 따르면은 사우디가 70표, 그리고 로마가 50표, 부산이 30표입니다. 근데 한국이 8월 달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과 사우디가 각각 70표, 로마가 23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믿기가 어렵죠. 왜냐면 아무래도 각 자기 국가에서 좀 보도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은 편파적인 내용, 조금은 여론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냥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차 투표에서 한 도시가 3분의 2 그러니까 과반수를 훌쩍 넘는 표를 얻은 경우에는 투표가 바로 종료가 되지만 3분의 2 이상 얻은 도시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 1, 2위에 해당되는 도시끼리 다시금 결선을 치릅니다. 그 경우 한국은 그 표를 한국으로 좀 되돌리려고 하는 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와 정부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로마를 떨어뜨린 뒤에 2차 투표에서 로마 지지표를 흡수해서 엑스포 개최권을 따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엑스포의 막판 유치전을 위해서 대부분 다 출국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릴레이 유치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현재 유치전에 온 힘을 이제 쏟고 있는데 마지막 총력전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라고 합니다. 20일부터 23일 영국 국빈 방문의 일정을 마치고 곧장 파리로 이동을 해서 개최지 선정을 나흘 앞둔 시점인 24일 그리고 1박을 하면서 대표들을 상대로 엑스포 유치 대표들을 상대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대한민국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사우디가 워낙 유리한 판에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향후 한 이제 2주 정도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를 알아본다라고 하면 시공테크, KNN, 메세이상 이런 기업들이 현재 보통 대장주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전시물 기획 및 설계, 제작 설치, 영상 제작 및 인테리어 설계 공사인데 이 기업은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그리고 2015 밀라노 엑스포의 한국관, 2017년도에 아스타나 엑스포의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전시 운영의 용역을 수주한 상태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 오사카는 2025년 것을 2018년도에 이제 개최가 열린다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2018년도라고 제가 표현해드린 것이고 그것은 확정된 것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을 영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N은 부산 경남 지역의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부산 경남의 663만 시청자를 단일 방송권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영방송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엑스포가 주최된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주 수입원이 되는 이 방송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메스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전시 주최자입니다. 매년 66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 중에 있고
국내 전시회사 중 유일하게 자체 IT 전문 인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2025년 킨텍스 3 전시관 확대, 그리고 인도의 IICC 국제전시장 운영 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고, 앞으로 2026년 K-박람회도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KLX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물류 항만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 중에 있기 때문에 부산 항만과 관련돼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관련주가 엮여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거는 히림인데, 국내 건축 설계 감리 전문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최대 후원사다라는 걸로 인해서 조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히림은 조금 조심스럽고 시공테크, KNN, 메스이상, 그리고 KLX 이 기업들이 대표적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고 일부 기업만 바닥에서 살짝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정도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커지는 28일까지는 이 주가의 추세가 좀 상승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11월 28일 전까지 만약에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일부 수익화 시켜놓고, 만약에 이 주체가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산에서 열리는 거다 보니까요, 이 가덕도 관련주들도 함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보산업, 영화금속, 위나이텍, 동원개발이 또 이 같이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가덕도와 함께 만약에 부산의 엑스포가 유치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들도 크게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봐 보시고, 그 이슈가 앞으로 이제 가장 극대화될 2주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을 보고 추가적으로 보유한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해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상황에 좀 맞춰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많은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이 관련된 정부가 정말 큰 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매도 이슈, 전쟁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관련된 이슈를 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해 본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부산 엑스포가 개최를 해서 한국 경제에 좀 큰 이바지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국민으로서의 좀 바람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